근데 하이그로시는 다 좋은데 저도 지금 모르게 타고 내리는데 김 PD님 한번 타보셔야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주행 질감 글쎄요, 생각보다는요 이거 연비가 첫 번째 요소는 연비였습니다. 글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다시 이제 전기를 써볼게요. 이래요. 첫 번째 조용하다, 두 번째 연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관심들이 있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워낙에 훌륭하고 인증받은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기아의 니로 차량이 되겠습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시동을 걸면요 거의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니까 2018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1600cc고요 1600cc가 갖고 있는 엔진의 힘과 여러 가지 주행 질감은 잠시 이제 제공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 차량을 협찬을 받고 조금 이제 장거리와 그리고 뭐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을 막 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1600cc 답지 않게 약간의 경쾌한 주행 질감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작부터 칭찬을 제가 하고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쾌한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소렌토 차량이 제가 리뷰가 끝났고 이게 쭉 올라갔지만 이 차량은 요즘 핫한 그런 니로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또 칭찬을 많이 했죠. 자, 그렇다면 단점이 뭐가 있나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조금 이제 큰 차량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소렌토 그리고 뭐 그 이상의 우리나라 뭐 저번에 이장음소에서 저희가 리뷰를 했죠. 렉스턴, 지퍼 같은 우람하고 크고 정말 힘이 센 차량을 원하신다면 이 차량은 맞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조금 거대한 힘, 15토크예요. 15토크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걸 희망하신다면 이 차량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이제 정보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완전 이 차량에 대해서 아직 100% 공부를 못했고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은 바로 하이브리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연비입니다. 연비가요, 공식 그 인터넷상으로는 19.5km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구간에서 보여주는 연비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이 중요하시겠죠. 가격 정보 중요하시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천만원 초반부터 3천만원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급별 그리고 옵션의 선택에 따라서 3천만원까지도 됩니다. 본 방송 나간 차량은요 3천만원까지 가까운 풀옵션 차량이 되겠고, 일부 기능만 빠져있는 그런 풀옵션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타 정보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1600cc 하이브리드가 유일한데, 이 하이브리드의 이제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요 2,300만원부터 최대 2,700만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00cc인데 조금 비싼 건 맞지만 하이브리드고 연비고 타고 내리기가 너무 편해요. 이게 거의 수평 구도예요. 그리고 무빙 워크가 달려 있어서 타고 내릴 때 시트가 뒤로 가는 기능도 되어 있고요. 와, 잠시 후에 제공하겠지만 후측방 경보 시스템부터 차선 이탈부터 굉장히 기능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윈도우라고 그러죠. 한번 누르면 원터치로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게 그 앞부분은 다 되어 있어요. 전면 되어 있고 뒤에 쪽은 이제 수동으로, 그냥 수동은 아니죠. 원터치 릴레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뒷좌석도요 정말 타고 내리기 편하고, 트렁크도 제가 일단 먼저 보면 말씀드리면요 오토 트렁크는 아닙니다. 수동이지만 비교적 커요. 그리고 시크릿 커버 또한 있다는 거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도어들의
닫히고 열리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어서 레몬향이 물씬 나는 아주 경쾌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1600cc니까 세금 면에서도 혜택을 많이 보실 거고요. 엔진 부분에서 힘이 좀 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지만 전기고 하이브리드인데 15토크를 보여준다는 거는 사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운전을 해본 결론은 괜찮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잠시 후에 또 그건 정확히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어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자, 살펴봅니다. 갑니다. 사진을 카메라의 시인성은요, 뭐 소렌토, 뭐 기타 기아 K7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질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교적 깨끗하다는. 핸들이 가벼워요. 맞아요. 핸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드렸는데, 핸들이 가볍고 고속에서는 살짝 무거워지는데, 살짝 무거워지는 거는 조금은 덜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소렌토 이런 차에 비해서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왼쪽에 페달식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행을 많이 했는데 전혀 기름이 안 다르니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태양열 충전하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차를 리뷰를 하고 시승을 하면서 뭐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그러고 있지만, 이렇게 기름 안 먹는 차는 참 드물죠. 출퇴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차다. 그죠? 브레이크 밟을 때 조금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여기 차지 기능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전기 충전소도 필요 없고 그냥 기름만 넣으면 돼요. 기름이 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솔린 기름으로 가다가 이제 떨어지면 전기로 다해야 되니까 그거만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런 원리죠. 해야죠. 네. 되게 매력있다니까요. 그럼 자동으로 충전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좋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네. 요즘 촬영할 때, 특히 이 방송 예전에 소렌토 할 때 너무너무 흐리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제가 방송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막 심했었는데, 지금 목 가라앉는 게 덜하고 좋네요. 촬영할 때 거의 한 60-70%를 밖에서 하잖아요, 사실. 그죠? 미세먼지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죠? 사각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필러 생각보다 얇고요. B필러 얇고 C필러 얇습니다. 근데 얇다는 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필러 같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 요건 아니지만 물론. 그래서 웬만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운전의 컨디션이 되게 나쁘지 않는 한 이 차를 몰다가 뭐가 튀어나오거나 못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가 워낙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문제는 김PD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소리가 워낙에 안 나니까 그게 또 문제예요. 근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조용한 게 좋잖아요. 이게 딱 정차했을 때 오토홀드는 없지만 그냥 꺼지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부드럽게 연동이 될까요? 오히려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거나 외부 소음이 뭐 들어올지언정 절대로 이 차체에선 소음은 없다는 거죠. 살펴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아의 카렌스의 그냥 친구랄까요? 가족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카렌스가 조금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되고 새로 나오면서 판매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대체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컨셉이 맞을 거예요. 이런 백밀러의 느낌과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느낌은 김PD님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그대로 벤츠 E클래스예요, 진짜. 여기서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 느낌이, 이 백밀러가 그냥 벤츠 E클래스를 가져다가 그거를 분석해서
제조사에서 만든 거예요. 전 그 느낌이 물씬 들고요. 새 차기 때문에 우리 차주님께서 아직 이걸 떼지 못하셨고요. 도어 락 열고 닫는 게 돼 있고, 이 컬러가 펄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이쁘네요. 이 차는 네. 그거 없죠? 뭐요? 뭐지? 어. 막 차 경유차는 뭐 나온다고 아, 하잖아요. 환경에 대한 거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게 없어요. 더군다나 가솔린이고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부담금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앞으로의 어떤 시대적인 대세는 자연 친화적인 차잖아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차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주유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자, 주유구는 자, 주유구가 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솔린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따로 뭐 전기 충전에 대한 건 없는 거 아시죠? 자, 외형 디자인 보기 전에 내형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뭐부터? 바로 엔진룸부터 볼게요. 자, 엔진룸 개방을 하고요. 자, 이쪽에 있죠. 기아는 본넷 쇼바가 없네요. 오, 되게 두껍네. 자, 요렇게 지지대를 걸쳐 놓고, 자,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아, 오늘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 날이네요. 기아 니로부터 막 니로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그렇고 막 지금 발음이 막 꼬이고 있는데, 차는 정말 꼬임 없이 군더더기 없이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자,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렇군요. 이게 이제 가솔린 엔진인데, 이 엔진 커버를 전 항상 뭐 분리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좀 독특하네요. 분리를 일단 여기 3개 했고, 이거 빼는 거구나. 자, 흡기 쪽이군요. 이게 엔진 커버가 그냥 흡기랑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예. 그래서 엔진 공기 필터 이렇게 되어 있고, 필터 안쪽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 그대로 우리 차주님 정말 이거 완전 새 차. 필터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필터만 봐도 답이 나올 정도로 깨끗하고, 기왕 열은 거 여기 벌레 하나 치워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차주님은 여성분이신데요, 깔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차 실내를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새 차라 원래 깨끗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공기 흡입구를 잘 맞춰서 넣고, 원터치 클립, 이게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됐고요. 이쪽은 없어요. 원래 없고 이렇게 걸고 잘 됩니다. 여기 하이브리드라고 써 있죠. 그죠?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가솔린 엔진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 대용량의 뭐 모터와 HSG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전압을 충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잘 모르지만 사실 일반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여기 이제 배터리의 어떤 전기 충전 용량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솔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충전을 했다가 차량을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재밌네요. 그죠요, 김 PD님? 네. 구성자체가 부동액은 약간 초록색 쓰고요. 워시액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미미나 이런 것도 여기 있는데, 미미 교체 비용이 조금 나중에 들 수도 있겠다. 근데 가솔린이니까 진동도 없고 워낙에 그러니까 크게 뭐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 차량은 폐차할 때까지 엔진 미미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타 제가 또 보는 관점적인 부분은 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 공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헤드라이트 교체를 하잖아요. 여기 헤드라이트를 상향등과 하향등 같은 경우를 분리를 하기, 손이 들어가기 너무너무 쉬워요.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쪽 한번 볼게요. 여기도 너무너무 잘 들어가고 뭘 하나 풀러서 빼고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괜찮고요. 여기 체크 센서 넣는 단자 물려서 점검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네요. 전면을 뽑았고 정비 용량에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컴프레셔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요.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음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진동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런 배관 라인을 따라가서 작업을 하기에 용이하게끔 구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는 엔진이 크네요. 엔진이 크고 전기장치가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여주고, 완전 100%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함께 쓰는, 공존하는 재밌는 컨버전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융합이 들어간 그런 엔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넷 여기 흡음 매트도 잘 달려 있고요. 얼마나 새 차인지는 바로 여기만 보면 알겠죠. 여기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물질이 많이 묻는데 지금 없는 아주 클리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낙엽이 좀 들어가는데 여기 낙엽을 좀 이렇게 빼야겠네. 자, 여기서는 이제 휀다 쪽까지는 보이진 않네요. 휀다 방음이 조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중에 느껴진 소음은 거의 없었으니까.
격벽 또한 매우 깊게 느껴지고요. 자, 닫아볼게요. 이렇게. 사실 이 차는 좀 하이브리드니까 되게 가벼워야 돼. 근데 진짜 가볍고 김 PD님 한번 들어봐요. 진짜 한 손으로 해도 돼. 이게 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생각보다는 가벼워요. 그죠? 네. 진짜 생각보다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김 PD님 보고 한번 들어보라고 한 거고, 저희가 뭐 얼마 전에 했던 소렌토, 뭐 라리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무거운 거 맞거든요. 자, 내려볼게요. 그리고 요 캐릭터 라인이 이게 볼을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 귀엽습니다. 기아는 어느 순간부터 디자인이 약간 귀엽고 귀여움 속에서 날카로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질리질 않아요. 저는 그 점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Online, you talking gas when you wasting my time. And I'm sick of hearing that you're making these moves. Sick of seeing that you're flexing these jewels. What you need, are you making the rules? Will you be? 근처에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오토바이 소음은 있지만 리모컨 눌렀을 때 들리는 어떤 소리와 반응도는 대략 영상 이 정도입니다. 괜찮아요. Alright, what day are you out when you needing that time? Like, watch out, what you need. Tell me really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need. Like, watch out, what you need. Believe none of what you hear, I want you to see. 전면에서 봤을 때 이 그릴은 그대로 지금 뭐 K3, K5, 뭐 K7 그리고 소렌토를 비롯해서 그냥 패밀리 룩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뭐 카니발 같은 느낌도 맞고, 모닝부터 다 패밀리 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공존하고, 기아의 로고 바로 밑으로 센터를 맞춰서 이렇게 뭔가 센서가 달려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등급상 거기는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이 헤드라이트가 여기가 디자인이 되게 이쁘네요. 여기가 요 헤드라이트 요 자체로만은 사실 그리 뭐 멋있다는 아니라 그냥 귀엽다인데, 여기 안에 있는 들어가는 이제 렌즈 같은 경우 이제 프로젝트를 감싸고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주 멋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멋있고 귀여움이 공존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길게 뺐으면 오히려 스포티지 신형 같은 느낌은 조금 어색할 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귀여운 캐릭터를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깨알 같은 포인트를 줬네요. 이게 공기 이제 흡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로 나오긴 하네요. 휠을 감싸주는 공기의 역류, 와류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안개등인데 안개등이 얄쌍하네요. 그죠? 여기도 얄쌍한 안개등이 있고요. 아직 비닐도 안 떼셨구나. 우리 차주님께서 안개등이 비닐. 그렇구나.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면은 매우 귀엽고, 여기 이제 캐릭터 나이도 그대로 따라가고요. 여기 그 윈도우가 실내 타보면 실제로는 커요. 그래서 카렌스 같은 느낌이에요. 카니발은 워낙 크니까 카니발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카렌스 같은 느낌 그대로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구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은 차를 타지만 부족한 옵션이 있다라는 부분은 못 느꼈습니다. 실내에서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들려오는 소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자,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정보를 또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육안상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225에 45R18 18인치 휠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실물을 여러분 아마 도로상에서 많이 보는 차잖아요, 그죠? 실물을 볼 때는 느낌상으로 휠이, 인터넷상으로 봤을 땐 이 휠에 대한 느낌은 큰 영향 없을 텐데, 실물을 보면 휠은 커요. 근데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휠이 크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되게 오묘한 친구네요. 반면에 소렌토 같은 경우는 같은 18인치, 뭐 19인치 휠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크다는 느낌 막 들거든요. 물론 크롬 휠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크롬까지는 살짝 아닌데 다크한 크롬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크다는 느낌은 많이 빠진다는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비율은 잘 맞춰놓은 것 같고, 휠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휠 디자인이 어떤 거는 막 조잡해서 좀 난감한 상황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모던하게 잘 된 거, 모던한 느낌이 맞죠, 김 PD님? 네.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가을이라 얼굴만 해요. 캐나다. 제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엄청 큰 겁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꽂아볼까요? 뭔가 차가 우리 그 패밀리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자연과도 아주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살짝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루프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저희 방송에서 보면 툴레, 우리 사장님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우리 사모님도 잘 보고 계시죠? 툴레에 그 루프형 텐트도 달아서 크게 높은 건 아니니까 사다리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조금만 빼도 올라가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라인은 특정된 옆에 캐릭터 라인은 위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부에 특정된 캐릭터가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문콕 방지, 고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콕은 좀 버틸 것 같아요. 보호 필름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총 길이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4,355mm. 그러니까 3m 30 되는 건데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 안에 타면 또 커요. 되게 매력적인 친구고, 전폭과 전고 주권은 정보가 들어가겠지만 비교적 귀여운 사이즈고, 딱 도시명 CUV 크로스 유틸리티 바이클, 그 차량에 딱 맞는 크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정말 용이했고요. 중량을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중량이 1,425kg입니다. 그래서 1.5톤이 조금 안 돼요. 가볍기 때문에 연비를 생각한 차량은 맞는 것 같아요. 운전석과는 타이어 앞에는 당연히 멀고, 뒤에는 시트 살짝 뒤쪽에 문을 열어보면은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았을 때 이렇게 앉았을 때 타이어가 등 뒤에 있는, 엉덩이 밑에 있는 느낌 또한 받는데 주행 중에 느끼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리고 하이그로시를 아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하이그로시가 들어갔다는 거는 고급화를 나름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하이그로시는 다 좋은데, 저도 지금 모르게 타고 내리는데, 김 PD님 한번 타보셔야 돼요. 타고 내려보셔야 돼요. 아담하고 되게 타고 내릴 때, 여자가 운전하기 편할 것 그죠? 내려보세요 또. 우와. 그죠? 뭐 소프트 클로징 그런 건 없고요. 문도 생각보다 무거워. 도어도 생각보다 무게가 있고요. 김 PD님 이제 그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카렌스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거랑 이제 포지션이 거의 비슷해서 타고 낼 때 느낌 편하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또 참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캐치는 크롬으로 딱딱 되어 있고, 여기까지 뭔가 크롬을 줬다면 좀 주접할 것 같은데 그냥 벤츠 E클래스 형태의 백밀러로 딱 됐다는 거. 여기는 은빛으로 실버로 싹 했는데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어요. 이거 검은색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버가 고급스러운 건 맞습니다. 루프렉 같은 경우는 가로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저희 그 방송 나간 협찬 툴레 그런 제품 같은 걸 이용을 하셔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Believe none of what you hear, I what you see. Like, watch out, what you need. Tell me really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need. Believe none of what you hear, I what you see. Like, watch out, cause I'm like, watch out, what you need. Telling me who you speaking to, thinking you're schooling me. C필러 쪽에 떨어지는 이 라인이 지금 뭐가 살짝 묻어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라인이 약간 볼보 스타일이야. 볼보의 어떤 캐릭터 라인을 가져온 것 같아요. 벤츠 이클, 볼보 가져왔고요. 여기 후미등, 제가 이제 대로등이라는 아직도 일제 잔재를 막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후미등 같은 경우는 요거는 독창적인 느낌 또한 듭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 여기 높이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주에도 연석선이 있겠지만 연석선을 타고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 주차할 때 그 주차 경계 끝선 있잖아요. 플라스틱 검은 거. 그것까지는 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다가 나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생각보다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뭐 심하게 뒤에가 간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그 승용차 세단 같은 경우를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그런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도어 밑에가 하부가 긁히거나. 우리 차주님께서는 여성분이시고 이 바로 이전 차량이 이제 그랜저 HG셨어요. HG. 그 차량을 타시다가
니로 하이브리드로 오셨는데 솔직히 한번 듣고자 여쭤봤더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성인 부분에서는 만족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각자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아 니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측면 살펴봤고요. 이제 매력적인 엉덩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자, 그 사람은 누굴까요? 낙엽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포플러 나무 밑에서 니로의 엉덩이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잠시 광고 보고 가실까요? 니로의 엉덩이 이렇습니다. 여기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 참 잘 쓴 것 같다. 대부분 공간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뭐 써야 되고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요런 데도 그렇고 조금 그런데 여기도 너무 낮은 것 같고 여기에 썼다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여기마저도 하이그로시를 사용을 했네요. 그런 거는 좋은 자세고요. 제조사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크 등이 커요. 손바닥으로 따지면 하나, 두 뼘 정도가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크기로 되고, 뒤에 후미등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여기에 시인성이 상당히 높은 후미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미국형 차량들도 뭐 보조 깜빡이 같은 경우도 뭐 자꾸 빨간색을 하고 뭐 그러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그 제품들은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독특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저기 조금 공격성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요 브레이크 불 들어오는 이런 느낌들이. 비상등 한번 켜보면요, 자, 일단 이런 느낌입니다. LED는 아니에요. 일반 전구인데 나머지 불까지 한번 켜볼게요. 자, 미등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들어와 있나요? 여기 이렇게 라인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들어오죠, 김 PD.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비상등 끄고. 귀여워요. 하지만 공격성의 디자인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요 옆에서 봤을 때 요 라인은, 요 캐릭터 라인은 딱 스포티지네.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주세요, 김 PD님. 요 느낌이 딱 스포티지 같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요 라인이 그 스포티지 어떤 판에다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대량 생산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트렁크 할 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번호판 등이 있고요. 여기 맨 밑에는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돌오돌하게. 하부는 비교적 지금 새 차니까 워낙 깨끗하고요. 여기가 좀 스크래치 날 위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에코 하이브리드 잘 들어가 있네요. 후방 감지 센서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되어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니로. 자, 트렁크는 여기서 열어야 돼요. 콕 눌러서 이게 무겁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처음에 여기만 살짝 무거운데 여기까지만, 그리고 조금 밀면은 알아서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신차라 여기 쇼바가 힘을 잃지 않은 아주 새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요, 한 7년 넘으면은 쇼바의 어떤 그 탄력이랄까요, 장력이랄까요, 그게 좀 약해지더라고요. 압이 좀 빠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넘게 햇빛과 이런 것을 많이 안 보고 그냥 많이 사용을 안 한, 사용 빈도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다소 옛날의 과거에 비하면 그 유압식 쇼바는 매우 튼튼한 느낌이 듭니다. 4m 30인데 그에 비해서 실내는 좀 크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예전에 코나 같은 거 예전에 했었잖아요. 코나보다도 훨씬 큰 것 같고요.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LED 등으로 실내 어두운 부분을 케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기 시크릿 커버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시크릿 커버가 이거 왜 뭐로 쓰냐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시크릿 커버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승용차랑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옷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웬만한 옷도 더 놔도 돼요. 짐도 놓고 심지어 여기다가 우산을 이렇게 넣어놔도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된 영역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넣고 안 보이게 숨겨놓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게끔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크릿 도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시크릿 커버죠, 여러분. 다시 이렇게 열고 벗은 김에 잠깐 벗어 놓을게요. 밑에 커버가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 우리 차주님이 개인 물품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하지만 이 커버가 이렇게 돼요. 일단 2단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쭉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빠져서 요것만 이렇게 치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넓은 또 수납 파티션이 또 구성이 되는 거죠. 다시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넣고 걸고, 되게 편안하네요. 그리고 시트를, 자, 제가 잠깐 짐 좀 치울게요. 자, 시크릿 커버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한번 접어 볼게요. 폴딩이 되는지. 이렇게 밀고, 안전벨트가 좀 걸리긴 하는데 안전벨트 제껴 놓고 이렇게 되고,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여기도 레버만 당겨서 밀면 되는데 뭐 락이 걸리지 않네. 하지만 큰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런 느낌이 좀 화면상으로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그물망 같은 걸 해서 여기 위에는 따로 없지만 뭔가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괜찮아요. 다시 올려볼게요. 이렇게 안전벨트 조심해서 놓고, 도어 닫고 놓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공간 알뜰하게 아기자기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까지만 살펴볼게요. 이거는 일반적인 도어 트림의 플라스틱들. 오케이. 플라스틱은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에다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알칸타라를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가격 대비 가성비는 맞지 않겠죠.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